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나는 부모님한테 10억 받아서 시작했거든? 근데 지금 40억 됐어. 아니, 아직도 월급 받으면서 이래? 그렇게 살아선 절대 부자 못 돼. 이 말 듣고 속에서 뭔가 훅 치고 올라오는 분 있으시죠? 부모 찬스로 출발하고선 그걸 마치 본인의 능력처럼 자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장인 삶을 비하하거나 깔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오늘은 이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왜 나쁠까? 제가 아는 한 분은요, 회식 자리에서 회사 외주업체 대표와 처음 만났대요. 대화 중 그 대표가 슬쩍 묻더랍니다. 연봉은 얼마나 돼요? 그래서 대답을 했더니 바로 이런 말이 돌아왔대요. 아이고, 그걸로 소홀해서 어떻게 살아요? 저는 부모님이 땅 좀 물려주셔서 거기서 시작했어요. 지금은 회사도 몇 개 굴리고 있고요. 이 한마디가 사람을 딱 멈추게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 말은 겉으로 보면 자랑일 뿐이지만 그 뉘앙스 안에는 넌 아직 거기야? 라는 숨겨진 우월감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 사람의 말투나 표정으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비교당한 느낌, 폄하당한 기분, 내 현실을 부정당한 듯한 불쾌감. 이게 복합적으로 밀려오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냥 참고 얻어먹으면서 친하게 지낸다.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고 싸워버린다. 세 번째, 속으로 끙끙대면서 자책하며 지낸다. 사실 많은 분들이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자책하고 위축돼요. 왜 이런 사람들은 꼭 한마디를 더 얹을까? 여기에는 심리가 있습니다. 사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걸 그렇게 티내지 않아요. 그런데 꼭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시작선이 다르다는 걸 은근히 강조하면서 자랑을 포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혼자 이룬 건 아니다라는 걸 알지만 그걸 덮고 싶은 심리. 그래서 더 자랑하고 더 비교하고 더 깎아내려야만 자기 위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건 열등감이 다른 방식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나는 너보다 위에 있어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데 문제는 그걸 듣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작게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흔들립니다. 말은 흘려보내야지 하면서도 마음 어딘가에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스며들죠. 그리고 어느새 스스로 낮춰 말하거나 불편한 사람을 피하려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 비교와 평가 속에서 내 자존감이 조용히 깎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 사람이 던진 말은 그냥 말일 뿐인데 그 말이 내 마음에 오래 남는 이유는 내가 이미 나를 평가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닌 나 자신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에요. 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끌려가지 않는 나를 세우는 것. 그게 진짜 대처입니다. 그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고 내 안의 감정에 반응하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사람 말에 상처받는 내가 너무 약한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 말은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기분 나쁘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죠.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내 삶을 자책하기 시작하는 것. 나는 왜 아직도 월급을 이 정도밖에 못 받지?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나? 나는 왜 저만큼 못 갔지? 여기서 잠깐. 그 질문들 원래 그 사람의 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내 안의 비교 심리에서 살아가는 감정이에요. 내가 선택한 삶을 다른 사람의 프레임에 맞춰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런 말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할까? 자랑 같지도 않은 자랑을 듣고 괜히 하루 종일 기분이 꿀꿀했던 적 있으시죠? 그게 단순히 그 사람이 얄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의 자존감과 비교 심리가 동시에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공정함에 대한 감각을 타고납니다. 그런데 누군가 시작선이 다른 상태에서 자기가 전부 이룬 것처럼 말할 때 뇌는 그 상황을 불공정하게 받아들입니다. 저건 반칙인데 왜 당당하지? 이때 뇌는 분노보다 먼저 무기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라는 내 삶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느낌이 오래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안다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저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걸 자각하는 순간 감정은 덜 흔들리고 자기 방어가 더 유연해집니다. 실제 사례와 말 습관 비교. 월급 받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누구는 자본으로 시작했고
누구는 시간으로 쌓아가는 중일 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과정 안에서 나를 얼마나 지켜내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선택한 속도와 방식이 다를 뿐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만난 어떤 대표님은 500억 자산가였습니다. 그런데요, 회식 자리에서 항상 본인이 먼저 물을 따르고 누군가 하나라도 칭찬하면 운이 좋았어요. 좋은 분들을 잘 만났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부자는 돈 앞에서 겸손합니다. 자기 힘만으로 이룬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남을 평가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않아요. 이런 말도 있죠.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돈이 많아질수록 겸손해져야 한다. 돈이 교만을 키우면 그 돈은 오래 못 간다. 그리고 진짜 멋진 사람의 특징은요. 가까이 있으면 긴장이 아니라 편안함을 줍니다. 내가 더 노력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 내가 위축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끝까지 인연을 이어가야 할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잘난 척하고 남을 비하하는 사람 앞에서 자책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 저 사람은 아직 미성숙하구나. 하고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말 한마디로 무너졌다면 그 말은 나를 위한 말이 아니었다. 그 말에 맞춰 살지 마세요. 대신 그 말과 무관하게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성장 중입니다. 결국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위치가 높든 낮든 그 사람이 쓰는 말에서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회사에서 조용히 참고 넘긴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감정을 추스르며 하루를 마무리한 것도 성취예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나를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해줄 차례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